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오늘도 공병장비 이야기를 한 가지 하려 합니다. 솔직히 오늘 영상은 저로서는 상당히 무리수가 많은 영상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상은 절대로 조회수가 많이 나올 수 없는 영상입니다. 우선 사람들은 공병장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저도 몰라서 이 주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오늘 이야기하려는 주제는 이미 작년인 2022년 12월에 개발 발표가 있었던 사업으로 시기적으로 이걸 다루는 것도 너무 늦었습니다. 그럼 제가 왜 이런 영상을 만드는 걸까요? 그건 아마 제 자존심 때문일 겁니다. 저는 오랫동안 밀리터리 매니아 생활을 해왔고 그 오랜 세월 밀리터리 매니아 생활을 해오면서 항상 공병장비의 중요성을 이야기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가 이걸 다루지 않는다는 건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사업은 이미 작년에 발표되었고 그래서 알 사람은 다 알 것입니다. 그건 다름 아닌 전술교량 개발 사업입니다. 아마 다른 군사 유튜버들도 다들 알 겁니다. 그러나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 유튜버는 아무도 없죠. 왜일까요? 당연히 누가 봐도 조회수가 안 나올 게 뻔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소식을 좀 늦게 알았고 저 또한 소식을 나중에서나마 접한 후에도 이미 시기도 늦었고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인기가 없는 공병장비 이야기였기에 지금까지 이걸 영상으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걸 다루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공병장비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저희 자존심 때문이라도 아무도 영상을 안 봐줘도 다루어야 하겠습니다. 2022년 12월 29일 방사청은 전술교량2를 개발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여기서 아마 많은 분들은 전술교량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실 겁니다. 부대가 전진하다가 강을 만나게 되면 부대는 강을 지나기 위해서 무엇을 설치하나요? 당연히 부교를 설치하게 되죠. 그럼 전차가 전진하다가 도로등이 지뢰나 탄공에 의해서 끊겨 있으면 전차의 전진을 위해서 무엇을 하나요? 당연히 교량전차를 불러서 이 끊긴 도로를 연결해서 지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엄밀히 말해서 전부 전술교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좀 더 세분해서 이야기하자면 간평교나 장강교도 전술교량이라고 하죠. 그런데 부대가 전진하다가 강을 만났는데 그 강에 물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강이 어디 있냐고요?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장마철에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는 우리나라에는 이런 하천이 많고 이걸 건천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런 건천들도 장마철에는 많은 빗물이 강물로 지나기 때문에 우리나라 건천 대부분은 제방이 있고 그래서 전차 등이 그냥 지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강에는 당연히 물에 뜨는 부교를 설치하지 못하겠죠. 그렇다고 길이 22m에 불과한 교량전차의 교량으로도 간극을 메꾸지 못하고요. 그래서 이때 설치되는 게 장강교와 간평교입니다. 특히 부교 같은 경우는 유속에 따라 유지하는 게 힘들 수도 있고 부교를 계속 그 자리에 고정적으로 설치를 할 수도 없죠. 그래서 이런 간극을 메꾸기 위해서 영국에서 개발된 게 베일리 브릿지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장강교라고 부르죠. 이 베일리 브릿지는 토목공학적으로 정말 대단한 성과라고 합니다. 이 베일리 브릿지, 장강교는 심지어는 한강에도 설치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큰 강에도 설치를 할 수 있고 심지어는 유럽의 여러 곳에는 아직도 2차 세계대전 때 설치했던 베일리 브릿지를 지금도 다리로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오랫동안 유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물론 심지어 미국도 아직도 사용하고 있을 정도의 물건이죠. 그러나 이 장강교의 문제는 사람이 인력으로 각 블록을 날라서 조립해야 한다는 점이고 각 블록의 무게가 260kg에서 320kg까지 나갈 정도로 무겁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장강교는 우리 공병들의 허리를 나가게 하는 주범이라고 하죠. 그래서 영국에서 또다시 신형 전술교량을 1960년대에 개발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이걸 간평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원래 이름은 MGB라고 하는데요. 이 간평교는 장강교에 비해서는 알루미늄 합금 등을 이용해서 경량화를 시켰고 그래서 각 블록의 무게가 장강교보다는 훨씬 가볍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간평교는 대략 길이 30m 정도까지만 설치가 가능하다고 해요. 물론 블록의 무게가 무겁지만 한강에 임시다리를 설치할 정도라는 장강교가 얼마나 대단한 물건인지 새삼 느끼게 되고 그래서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아직도 장강교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겠죠. 아무튼 장강교나 간평교 다 사람이 직접 손으로 들고 날라서 조립하는 인력식이고 그래서 사람이 직접 손으로 날라서 조립하는 게 아닌 기계가 블록을 날르는 기계식 전술교량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개발하려는 게 바로 이 기계식 전술교량입니다. 직접적으로는 바로 간평교를 대체하게 될 겁니다. 문제는 이 전술교량 사업의 소요가 처음 제기된 게 언제냐면 무려 2003년도입니다. 근 20년 전입니다. 20년 전에 소요 제기가 된 사업이 지금에 와서야 개발이 들어간다니.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나라 군대가 공병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그건 아니고요.
한번 개발을 했다가 실패해서입니다. 왜 실패를 했을까요? 우리 군이 처음에 이 장비의 개발을 요구할 때 요구 조건이 MLC-60의 길이 60m였습니다. MLC-60은 전에 제가 K1 교량 전차를 설명할 때 이야기한 바가 있죠. 60톤 이상의 전차도 지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 전차가 지나기 위해서 이 정도의 통과 하중을 요구한 건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건 길이 60m를 요구한 요구 조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영국이나 독일 등에서 기계식 전술교량을 개발해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이 전술교량 중에 가장 길이가 긴 게 55m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제대로 된 공병 장비를 개발해 본 적도 없는 우리 개발자들에게 우리 군은 전 세계에서 가장 긴 기계식 전술교량을 개발할 것을 요구한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당연히 실패를 했습니다. 2017년인가 최종적으로 업체에서 사업권을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발되는 전술교량이 전술교량2가 된 겁니다. 전술교량1은 이런 식으로 개발에 실패를 한 것이고요. 그럼 이번에 다시 개발하는 건 신기술을 개발한 거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니요. 신기술을 개발한 건 아니고요. 군이 요구 조건을 바꾸었습니다. ROC를 현실성 있게 바꾼 겁니다. 그래서 전술교량2는 블록 1과 블록 2로 나뉘어서 개발하게 됩니다. 블록 1은 44m로 개발하게 되고 블록 2는 55m로 개발하게 된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점은 이번에는 방산업체가 아니라 진짜 교량을 만드는 교량업체를 선정해서 사업을 진행할 거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무기 전문가들이 아니라 교량 전문가들이 개발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문제점이 남아있는데요. 과거 전술교량의 개발이 실패할 때 군에서 자금을 투자한 것만 192억이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그 당시 방산업체는 192억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상당히 큰 자금을 투자해서 개발을 했으나 이걸 여전히 보상받을 방법이 없다고 하네요. 솔직히 저번 개발 실패는 누가 봐도 군의 무리한 요구 조건 때문이고 그렇기에 군의 잘못된 요구 조건 때문에 개발에 실패한 만큼 업체는 보상을 해달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나요? 군이 업체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아무튼 이 사업은 이미 작년 12월에 시작을 했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분명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을 것이고 이 장비의 중요성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생각하는 저로서는 저의 자존심상 절대로 모르는 척하고 넘길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늦으나마 영상을 만들어 보는 것이고요. 이 장비는 우리 군대의 북진을 위해서는 정말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